84세입니다. 김유환. 86세. 주채용. 춘천시 약사동. 저 이북의 백두산 밑에 한경남도 회산시 거기서 태어났어요. 전쟁에 투입할 당시에는 이제 20살이죠. 그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옛날에는 농업중학교 5학년이었어요. 현재 학제로 오면 고등학교 2학년. 만 16세에 학도병으로 나갔는데 1.4 때 중공군이 나왔다가 국군들이 북진할 때 난 임유군이 나가다가 도망을 쳐갖고 북차이라는 곳에 큰 집이 있었어. 거기 숨어 있었는데 국군들이 올 때 이제 마음 놓고 나왔지. 그때 또 다시 2차 후퇴를 중공군이 나오니까 후퇴를 하게 됐는데 함흥까지 가서 성별동 사수라고 다시 북진한다. 이렇게 국군들이 이제 말을 했어요. 그 중공군들이 세가 강하니까 피난민들 모두 싣고 흥남 부두에서 모두 철수할 때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때 제1군단 보충대 요원으로 입대를 해갖고 속초까지 와서 재편성대에서 축병 거기서 수도사단이 실패해갖고 무너지는 바람에 수도사단 보충병으로 하게 됐지. 그래서 수도사단 26년대에서 병으로서 전투를 참여했고 그러다가 향로봉 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입원했다가 다시 군대 복귀해가지고 5월 23일 날 장교가 돼서 임관돼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현재는 6.1 참전 강원도지구 부지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당시에 춘천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원 입대한 게 한 200여 명 됩니다. 육사단 포병 16대대 전부 지원 입대했습니다. 난 포병 중대장 근무했어. 제일 처음 사병 생활을 할 때는 소총병이지. 향로봉, 동해안의 고성 향로봉이라고 구이사고지인데 아군이 점령하면 금강산까지 다 보여. 또 인민군이 점령하게 되면 속초, 이천, 설악산 지역까지 다 보이는 주요한 요충지대로 이제 거기서 신병 당시에 사실 뭐 훈련도 받지 못하고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갖고 그다음 치료를 하고 군대 복귀해갖고 공익토를 마치고 다시 전방에 배치됐지. 우리는 입대하자마자 전투로 들어간 거지. 뭐 훈련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간 진격 코스를 갖다 얘기하면은 화천, 김하, 금성, 창도, 해양, 명사심리 해당화 나오는 데 있죠. 안변을 해서 원산, 평안남도, 양도, 성천, 개천, 희천을 이제 거쳐가지고 압록강까지 초산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게 북진했을 때 얘기고 후퇴하고 다시 이제 여기서 전투한 건 영월 전투니 오대산이 이제 안 한 데가 없지. 전투 중에 전선에 나간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장비를 들러미고 걸어다녔지만은 우리가 지원 사격할 때 포병들은 그렇게 걷지 않아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이동 중에 그렇게 힘든 거는 못 느꼈어요. 아, 그런 거는 없고 애초에 군대 갔을 때도 나라를 위해서 이 생각만 했지 딴 생각할 여유도 없고 전쟁이니까 전우가 부상당하니까 압박돼가지고 지혈도 시켜주고 이러는데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걸 못하는 거지. 총알은 계산당하니까 소낙비 쏟아지듯이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도 그 두려움을 몰라. 그 이북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료는 없어. 그때 당시에 이제 고향 사람은 없고 친구들 같이 입대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도 같이 있던 친구들 지금도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사한 친구도 있고 물론 이렇지만은 이 드라마니까 그렇지 실전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는 우비도 없었어. 군복도 없어갖고 사복을 입고 전투할 패란 말이야지. 그러다 그 후에 미군들한테 지원 좀 받아갖고 군복도 입고 철모도 쓰고 전투를 하고 겨울에 2차 후퇴를 하면서 지리산 밑에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눈이 많이 와갖고 눈을 이제 파는 거야. 호를 만드는 거야. 호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불 피우고 위에는 이제 덮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런 생활이라는 건 해본 사람이 없을 거야. 호를 파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밤을 경계하는 건 이제 드물단 말이야. 이제 거기서 눈 밖으로 내나가고 동상 걸리는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불을 좀 피워놓으면 안에는 녹으면서 훈훈해. 천박보다 나아. 포위를 당해가지고 퇴로가 없어졌을 때는 완전 포위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싸움이라는 거는 육박전이라든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중안에서 전사자도 생기고 부상자가 생기니까 전우회를 발휘한다는 게 뭔가 하면 같이 끌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많은 거죠. 잊을래야 잊어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게 그 장면.
그리고 이제 퇴로를 확보했을 때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 후퇴 같은 거 할 적에. 그런 건 잊혀지질 않지. 근데 그 중간에서도 가장 좋은 게 촉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친구를 봤을 때 그건 잊을 수가 없어. 나도 우리 동네에 같이 살다가 같이 학도병으로 입대해서 같이 포위당해가지고 전사한 친구가 있어. 돌아오지 않는 아주 그런 친구지만은 아군의 비행기에서 뭐 레이판탄 종류 같은 거 싸는 모양이야. 사람이 밥 먹으면 숟가락 이지하고 있고 행동 그대로 해서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런 거 목격했고 굉장히 처참했지. 사실 그래요. 인민군은 6.25 하기 전부터 전쟁 준비를 했어요. 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 친구들 선정하기는 인민군은 전투가 벌어지면 6.25 같은 전투가 벌어졌다 하면 일주일 내에 부산까지 점령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들은 그때 아니란 상태에 있었던 거야.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비 같은 것도 북한은 소련 장비에게 다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내려오기가 쉽고 아군이 후퇴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가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갖고 우리가 북진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은 동족 상쟁 서로 죽이고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이제 느끼는 거죠. 음식으로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내형 비행기에서 공수해갖고 간판 같은 거지 투하하면은 그거 먹고 쌀은 개인 휴대용 양말 같은 데다 쌀 넣어갖고 몸에 줌을 메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반합에다가 쏟아 넣어갖고 해서 밥을 먹고 사실은 군인이 비난민보다 더 잘 먹고 그러자면 전투 못하니까. 그거야 뭐니 해도 가족이지. 부모님 그거야 항시 머릿속에 부모님 생각을 잊을 수가 있나? 안 돼. 갑자기 의료사변이 나고 전투가 벌어서는 군에 입대하고 있지. 근데 그때 병력에 입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한참 공부하고 이럴 시기에 군대 생활을 해서 학벌도 낳고 하다 보니까 직장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6.25 참정 용사들이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 생활상이라는 거 봤을 때 굉장히 비참한 공기 많지. 물론 국가에서 지금 몇 푼이 주고 큰 인심 쓴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영세민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에서 지원 대책을 좀 세워갖고 유공자로서의 예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친구가 졸업장도 없어 지금도. 그러니까 졸업장이 없는데 어디 취직을 마음대로 하나 그 전에 좋은 자리도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얘기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6.25 참전용사라 해갖고 무슨 대우해주거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만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우를 안 해주고 있지.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간다 그러면 이제 모자에 6.25 배지 달고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 또 있으면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런 게 없지.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경농사사이라고 그러나 자리 같은 건 양보하는 게 나이 먹은 사람한테 양보해주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덜 돼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우리가 참전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모자 쓰고 다니는 건 우리가 그냥 땡볕에 가리는 거 쓰는 거지. 딴 사람이 저걸 왜 쓰고 다니는지도 몰라. 대우 안 그럴 거래. 우리는 뭐 지금 대우 지금 받는 게 뭐가 있나? 물론 우리가 참전할 땐 내가 제대하면은 대우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참전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대우해준다는 건 우리가 대우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대우를 해줘야지. 그게 미흡하면은 나라가 유급했을 때 누가 나가서 싸우느냐. 그걸 고려해야 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학도병들도 그래요. 자기가 공부 못하고 펜 대신 연필 대신 총검을 갖다 선택해 나가지고 싸워서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거 모르는 척하고 말이야. 그런다 그러면 학도병이라는 게 앞으로 있을 수가 있겠냐. 우리 생각이지 어디까지나 그거는. 듣기 좋은 말이라는 건 당신네들이 용감하게 전투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보람을 느끼는 거니까 듣기가 좋고, 특히 나쁜 얘기는 요즘 6.25를 겪지 못한 이 세대들이 심지어 육사생들도 6.25가 어디에서 먼저 발발했느냐,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먼저 북침했다, 그와 같이 6.25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제일 분한 게 그거라고.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참전용사 때문에 나라가 구국이 됐다. 조국을 위해서 싸운 분이라는 그 얘기가 돈다리면 그거 이상 듣기 좋은 게 어디 있나?
그래야 참전한 사람도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일반인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지 뭐 다른 게 더 있나. 지리산 공비토보를 가갖고 예를 들면 공비인데 우리 동족 아니야. 우리 군인들 코를 잘라가 귀를 자르고 시체를 그냥 버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동족 상징에 거기서 느꼈다는 거지 뭐. 다른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다시 이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 지금 우리 동료들도 6.25 때 참전한 친구들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적탄에 맞고 탄환에 관통도 되고 파편이 맥힌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사위군인도 아니야. 사위군인이라고 그러면 전쟁 중에 적탄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하면 다 사위군인이라고. 등급이 높던 얕던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은 사위군인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부상당했는데 지금 뭔가 사위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방법에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런 사람이 많다고 지금. 하나 둘이 아니야. 전쟁 나가면 맞게 돼 있어. 그렇지 나도 맞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 파편.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그렇게 부상당한 친구들이 여럿이 있어 지금도. 다만 참전용사들한테는 내가 그래. 진짜 영웅이야. 그래서 참전용사들이 비록 딴 사람들한테 지금 도움을 못 받고 그런 상태로 있지만은 자긍심만 버리지 말고 갖고 있어라. 자부심을 가져라. 그거나 남기고 싶어. 이와 같은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봐요. 나에게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고맙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손자들한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체험담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후에 봐주던 안 봐주던 그런 건 기억에 머릿속에 그건 갖지 말고 다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러면 끝까지 그건 밀고 나가라. 그것만 하고 딴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뿐이야.